네, 오늘은 별의 진화와 별의 에너지원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별은 이거부터 합시다. 적어야 돼. 별의 진화. 자, 별과 별 사이에는 우주에는 어떤 먼지 같은 게 많아요. 이런 먼지들을 성간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간 물질 중에 얘네가 다 균일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 뭉쳐 있고 어떤 데 좀 뜨겁고 차갑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조건이 붙는데 첫 번째, 저온이어야 되고요.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고밀도, 뭉쳐 있다는 뜻이죠. 인 성간 물질에서 애들이 이렇게 뭉쳐요. 왜냐면 밀도가 크다는 건 그만큼 애들이 모여 있고 중력이 크다는 거니까 애들이 뭉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중력 수축이라 하죠. 중력 수축을 해서 이런 성운이 있으면, 동그란 형태의 성운이 있으면 성운 내부에서 여기 뭐 일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여기 막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애들이 뭉칩니다. 그래서 계속 중력 수축을 하면 전 주계열 단계가 돼요.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이 중 하나만 뽑아서 그릴게. 원시별이라 하죠. 원시별이고 조금 더 가면 전 주계열 단계까지 가요. 자, 그럼 원시별은 빛을 스스로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조금 내요. 근데 얘 에너지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중력 수축 에너지입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로 조금은 빛을 낼 수 있다. 그럼 얘가 이제 중력 수축을 더 하다가 얘네들이 수축하면 이 내부 온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중력 수축을 계속 하다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걔를 주계열성이라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별이죠. 원시별은 별 아니에요. 자, 그럼 주계열성의 조건 첫 번째, 중심 온도가 몇 K 이상? 천만 K 이상. 만이었죠. 만 K 이상이어야 되고, 왜 이 온도가 되면 별이에요? 그때부터는 수소행융합. 그렇죠.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죠. 참고로 수소핵융합 반응은 4개의 수소 원자액이 하나의 헬륨이 되는 반응입니다. 이게 얘네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원.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수소핵융합 반응 에너지, 수소핵융합 에너지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전체 생애의 몇 퍼센트를 여기서 해죠? 전체 별의 90%라고도 해도 되고 전체 별 생애의 90%라 해도 되고 대부분 주계열성이에요. 그리고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력 수축이니까 크기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근데 주계열성 단계는 크기가 일정합니다. 이거를 정역학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정력학 평형이 뭐냐면, 자, 바깥쪽에서 내부로 향하는 힘이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게 해요? 방금 했죠? 중력이라고. 요게 중력. 그 다음에 주계열성부터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도 존재해요. 이걸 뭐라 하냐면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힘입니다. 차에 의한 힘? 왜냐면 안쪽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면 기체 압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둘이 셈셈이죠. 세임 하기 때문에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력학 평형이라 부릅니다. 좋았죠? 여기까지가 주계열성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루트가 나뉘죠. 그 다음 루트는 이쪽으로 해야지. 이쪽이 질량이 약간 태양 정도? 태양 정도면 질량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쪼매난 별입니다. 쪼매난 별. 질량이. 이런 애들은 이 다음 단계가 뭐가 되냐? 너무 크게 그랬나?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구과학 원에서는 그냥 거의 거성으로 취급해요. 여기 주계열성 내부에 있는 중심에 있는 수소가 다 헬륨으로 변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안 하고 처음에는 수축을 하다가 나중에 이 껍질 수소가 껍질이 뜨거워져 가지고 여기 주변부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점점 내부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 주계열성의 내부에서는 헬륨이 탄소로 변하고 이 주변부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성부터는 뭘 한다?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수소 핵융합은 안 해요? 해요. 주변부에서 해요. 중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탄소까지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질량이 너무 안 크니까 얘는 중심에 탄소가 다 돼버리면 더 이상 온도가 더 올라가지 못해요. 산소 합칠 만큼. 그래서 얘는 그대로 가운데 산소가 남고 탄소랑 산소까지도 껴줘요 가끔. 그러면서 주변부가 이렇게 계란 후라이 날아가는데 이 가운데 남은 애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백색 외성이랍니다. 그 A0. 이 주변부로 날아간 이 수소 헬륨 이런 애들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이게 태양의 미래입니다. 50억 년 후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들. 정확하게는 몰라도 돼요. 질량이 태양 이상, 태양보다 큰 별들은 원래 거성까지도 안 가고 더 커져요. 더 커져서 슈퍼 빅 스타, 초거성이 됩니다. 슈퍼 빅 스타죠. 안 커졌죠. 그럼 초거성은 이제 그림을 그리면 가운데 철까지 만들어지고 그 밖에 막 이렇게 막 다른 애들이 막 있어요. 그건 몰라도 돼요. 그냥 철까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요. 철까지 만들어진다. 철은 핵융합 반응을 안 해요. 철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에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수축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바깥쪽이 터져요. 그러면서 뭘 한다? 초신성이 되면서 바로 폭발을 해버립니다. 이때 폭발 에너지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게 됩니다. 금, 은, 우라늄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애들이 가운데 남은 애들이 두 개로 나뉘는데, 질량이 조금 더 크다 하면 중분자별, 질량이 좀 많이 커요 하면 블랙홀이 됩니다. 이거 통합과학 때 좀 했죠, 많이. 그래서 요 정도 별의 생이다. 이거는 이제 배경 지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됐죠? 자, 그러면 HI도에서 저번 시간에 한 HI도를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HI도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광도, 이쪽으로 갈수록 등급,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였죠. 그럼 주계열성 자리 어디였어요? 왼쪽 대각선, 여기가 주계열성이었죠. 자, 그럼 성운에서 주계열성으로 갈 때, 주계열성 이거 했죠. 주계열성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 높고 질량 크고 반지름 크고 광도 크고 작은 거, 등급이랑 수명이죠. 수명이 짧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 애들이 빨리 죽어. 그 말은 주계열성으로 만들어지는 시간도,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이면 원래 여기 있던 성운 원시별이 요렇게 가요. 이게 태양 정도?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애들은 일단 거의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애들은 밑으로 내려가고 더 오래 걸립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주로 옆으로 가요, 평행하게.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이고 얘네들은 더 빨리 이쪽으로 갑니다. 수명이 짧으니까 빨리 주계열성이 되고 빨리 터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물어봐요. 주계열성이 될 때까지 광도 변화가 큰 애들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얘네가 커요, 얘네가 커요, 광도 변화가. 얘가 크죠. 얘네들은 광도 변화 거의 없어. 그냥 평행하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빨리 가는 대신에 광도 변화가 거의 없고, 얘네들은 천천히 걸리는데 광도 변화가 크다. 이래서 이걸 막 비교하는 문제도 있어요. 쭉? 이 정도. 그래서 그걸 한 게 지금 여기랑 여기랑 여기 한 겁니다. 지금 봐봐요. 이 그래프 엄청 많이 보거든요. 자, M0가 뭐냐면 태양의 질량이. 그럼 M0보다 작은 애들은 지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 보여요? 10의 8. 근데 100M0 이런 애들은 옆으로 가고 시간 짧은 거 보여요? 그렇죠. 바로 이거죠. 얘는 광도 변화가 작다, 얘 광도 변화 크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이제 다 했고요. 적색거성 했고, 참고로 적색거성은 붉은색이잖아요. 그 말은 O, B, A, F, G, K, M 중에 무슨 형이라는 거예요? K. 그쪽이야. M. 빨간색이잖아. M형이죠. 얘는 거의 M형이란 말이야.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적색거성은. 그러면 적색거성은 근데 잘 봐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중심 온도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중심 온도는 높아지는데 이 주변 온도, 표면 온도는 낮아져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중심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표면 온도는 커지면서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 했어. 이거 해야지 그럼. 이거 중요. 맨날 나오죠. 자, 이것은 따로 또 적어야죠. 자, 이것은 수소핵 융합 반응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헬륨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수소예요. 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PP 반응이랑 CNO 순환 반응이 있습니다. 자, 얘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요. PP 반응은 수소 막 이렇게 막 들어가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런 중수소 만들고 막 여기다가 수소 하나 더 들어가갖고 막 이렇게 수소 더 들어가가지고 막 헬륨 만들면서 이거 합쳐져가지고 막 이렇게 돼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PP 반응은 이렇게 생겼다 일단. 그리고 CNO 순환 반응은 이 CNO 탄소, 질소, 산소 막 이런 애들이 대충 그릴게요. 이거 원래 정확히는 이렇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수소가 막 여기 들어가고 막 들어가고 막 여기 들어가갖고 헬륨 하나가 뻥 튀어나와. 그래서 얘네끼리 순환한다. 이 안에서 순환을 해. 그럼 여기서 이 CNO는 무슨 역할이 이게? 얘들은 촉매 역할을 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온도 낮은 애들은 뭘 많이 해요? PP를 더 많이 하고, 온도 높은 애들은 CNO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온도에 따라서 표면 온도에 따라서 어떤 걸 하는지 봐야 되는데, 그래프가 요렇게랑 약간 요렇게, 잠깐만 이거 좀 이렇게 할게. 요게 PP고 요게 CNO입니다. 그래서 여기 PP하고 CNO가 딱 중간 정도 만나는 점이 1800만 K거든요. 중심 온도가. 여기 T라 하면 안 되나? 중심 온도라 해야 되나? 그럼 태양은 PP를 많이 할까? CNO를 많이 할까요? 태양은 중심 온도가 1500만 K입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태양은 여기 속해요. 그럼 태양은 뭘 많이 한다? PP를 더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다가 태양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태양 표면 온도 5800K 뭐 아까 절대 등급 플러스 4.8 뭐 그런 거 다 알고, G25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간단하죠? 1800만 K에서 평형, 전에는 PP 우세, 다음은 CNO 우세.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적색 거성은 중심부에서 PP를 많이 할까요? CNO를 많이 할까요? 적색 거성의 중심에서는 PP, CNO.
둘 다 나옵니다. 야, 헬륨 핵융합이잖아. 이거 수소 핵융합이야. 오케이? 그거 많이 물어봐요. 함정파야, 함정. 이건 수소 핵융합이라고. 그치? 수소 핵융합 할 때만 ppCNO가 있고 헬륨 핵융합 이런 거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함정파요. 오케이? 됐죠? 낚이지 마시고요. 네, 이거 했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거 삼각형 반응 뭐 이런 거 했고, 참고로 헬륨 핵융합 반응은 중심부 온도가 1억 K 이상이긴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아. 자, 그러면 별의 내부 구조. 요거 무슨 그림이에요? 적색거선 그림이죠. 가운데 탄소산소 있는 거. 오른쪽은 가운데 철 있는 거 무슨 그림? 초고선 그림이죠. 이건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아까 정력학 평형은 했어요. 두개 일정에서 크기 일정한 거. 별 내부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한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인 단계.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다. 일정한 크기 유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이거죠. 이거만 하면 되네. 잠깐만. 여기다 그릴게. 자, 이것은 별의 내부. 자, 얘는 두 가지로 나눠요. 또 질량이 작은 별, 질량이 큰 별. 이거 기준은 뭐 태양이겠죠. 질량이 작은 별은 일단 가운데 중심 핵이란 게 있습니다. 원래 열의 전달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 알아요? 중학교 때 배우는데. 열은 대류, 전도, 복사 세 가지 방법으로 열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도라는 건 그 금속과 금속끼리 뭐 이렇게 마주쳤을 때, 맛 닿아 있을 때 뭔가 전달되는 거라, 고체끼리 하는 거라 적용이 안 되고, 대류와 복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뭐게? 대류. 대류입니다. 근데 얘는 질량이 작으니까 여기가 온도가 이렇게 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처음에는 굳이 이렇게 무리할 필요 있나 하면서 복사로 그 스멀스멀 열을 전달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 바깥쪽은 더 차가운 거야. 그래서 급해가지고 여기 와갖고 대류를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이제 대류를 합니다. 대류층. 대류층인데 그래서 중심부터 중복대예요. 그래서 이 대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쌀알무늬 이런 거죠. 태양에 쌀알무늬 기억나나? 그래서 중복대 순으로 있다. 질량이 작은 별. 자, 질량이 큰 별은 가운데서부터 에너지를 좀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대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바깥이랑. 그래서 대류핵이란 게 있고 아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바깥쪽 가니까 이제 천천히 해도 되겠는데 하면서 여기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대복. 중복대 대복. 그래서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편하죠? 예, 필수적인 거 일단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